싸고 좋은 차면 잘 뺏겼네. 이거. 잘 뺏길수록 잘 훌륭한데? 팔린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에서 보내드리는 주간 테슬라 뉴스 2020년 48주차 맞죠? 네, 맞습니다. 48주차 순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요즘 S&P 500 관련 얘기가 워낙 이슈여서 네네. 저희도 특별편으로 한번 지난번에 종원님이 엄청 자세한 분석해서 올려주시고 해서 그 얘기를 또 조금만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S&P 500에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S&P 500 그거를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트렌치를 나눠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 11월 말 31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11월 말에 그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12월 21일 날 한 번에 할 건지 뭐 두 번에 나눠서 할 건지가 그럼 11월 말에 이달 말에 결정이 된다. 그 공식 문서에서 이제 그 여러 기관들한테 네. 당신들 의견이 어떠냐라고 네네 맞아요. 물어봤잖아요. 그 과정은 이미 종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S&P 위원회 가면 그거를 접수받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미 네. 거기는 이제 클로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이제 그 의견을 물었던 그 내용을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S&P 500 뭐 지수 담당자인가 보죠. 아무튼 네, 그좀 그렇게 물어봤는데 일론 이 생각은 어떠냐라고 네네. 일론이 바로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거기다가.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덱스 펀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로드맵을 보고 네. 본인이 정말 좋아한다면은 거기에 그렇죠. 투자를 해라. 네. 그렇지 어떻게 않다면은 보면 원론적인 팔고. 얘기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일론이 인용한 글이 그 하나 있던데 존 보글이라고 네.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아이고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위대한. 세인트 칭호도 받으셨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선생님이라고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인덱스 펀드라는 거를 발명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원래 각 종목별로 이렇게 투자를 하던 거를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분은 진짜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 일을 그렇죠. 하신 분 네.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래 비용이나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또 승률도 더 좋고 리스크도 훨씬 줄일 네, 수 있고 장기로 차라리 투자할 수 인덱스에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해내신 분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던데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거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펀드 쪽에 너무 집중이 되니까 사실 그 투자 회사들 상위 한 3개, 5개 정도 완전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전체 주식 시장의 주식의 한 30% 정도가 인덱스 펀드에 다 편입이 돼 있고 나중에 50% 되고 결국은 미국 주식이 다 포함될 거다. 그러면 그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인덱스 펀드 막 편입되고 안 되고 이런 거가 또 그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거하고 약간 통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9월 달에 이제 S&P 500 테슬라가 편입이 안 되면서 엄청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주가도 주가도 출렁이고. 많이 뭐 빠지고 네. 그랬었죠.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좋은 쪽으로 출렁이긴 하는데 그런 영향을 막 미치고 하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그 존 보글 선생님 본인이 인덱스 펀드를 만드신 분이지만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일론이 인용한 걸 보니까 그리고 일론도 아까 그 제품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만 봐라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약간 좀 인덱스 펀드 특히나 S&P 500 쪽에 별로 사실 뭐 S&P 위원회가 저는 일론한테 의견을 물었다는 자체가 약간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이 사업가이지 네. 투자가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일론한테 그 의견을 묻는다는 게 그리고 일론이 얘기하면 그대로 할 건가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약간 넌센스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일론도 약간은 좀 시니컬하게 대답한 네. 거 아니냐. 한편으로는 뭐 정도 어떻게 보면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회사의 네. 본질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게 맞지. 이게 뭐 그 인덱스에 편입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 회사에 완전히 네. 그 비즈니스나 펀더멘털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어떤 이벤트의 하나이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니까요. 9월달에 그 편입 안 되고 어쩌고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조금 삐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S&P 500에 대해서 워낙 말들도 많고 관심들도 많으신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때도 그냥 느긋하게 뒤로 물러앉아서 구경을 해야지. 예를 들면
뭐 12월 21일에 편입되니까 그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몽땅 사놨다가 뭐 이익을 좀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제가 볼 땐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변동성이 워낙 크고 네.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 누구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일론도 아마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요하지 인덱스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그 걱정을 좀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S&P 500이 물론 테슬라의 호재는 맞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맞습니다. 거기서 뭔가 좀 단기적으로 뭔가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시는 생각은 조금 거두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차라리 네. 지금 언제든 주식을 사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렇죠. 아까 일론 말대로 네. 장기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잔치가 맞긴 한데 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잔치이고 지나가는 일이지 이게 그렇죠. 본질이고 전부가 될 수 이거 없는 한두 달 만에 사라질 이벤트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회사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내가 그 여력이 되는 한 뭐 꾸준히 저축하듯이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맞을 것 같고요. 네. 흔히들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식 격언 중에 뭐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소탄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만 여러 번 그렇게 해서 뭐 작게 수익이 나다가도 한 번만 실수하면 크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그래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주식 초보자일수록 멘탈이 나갑니다. 맞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본업이나 가정에도 충실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마인드의 소유자나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겠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모로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내용인데 모델 3의 그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늘어났다라는 네.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뭐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파나소닉의 어떤 케미스트리 변화 때문에 늘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모델 3에만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델 Y. Y에도 들어갈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미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슬라 해커로 유명한 그린이라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 트위터에서 유명해요. 주로 활동하는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가장 최근 펌웨어를 내가 뜯어보니까 모델 Y도 역시나 새로운 효율성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 Y의 구조를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 레인지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주행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짧은 트위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렇겠죠. 저분이 그 해커잖아요. 네네. 그래서 펌웨어 나올 때마다 네. 뭐 저런 능력이 저는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쫙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모델 Y의 이제 뭐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뭐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이런 것도 네. 실제 구현은 안 돼도 네. 개발자들이 코드를 다 그럴 수밖에 없는가 봐요. 네. 뭔가 코드를 다 심어놔야 이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이게 이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분석해내가지고 제 블로그에도 예전에 몇 번 올렸지만 뭐 모델 3의 뭐 그 서스펜션, 예, 그리고 또 있고 또 뭐 무선 충전기가 바뀌고 뭐 또 충전 포트가 뭐가 바뀌고 하는 것들을 펌웨어를 분석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미리 예고된 거를 밝혀내더라고요. 네. 모델 Y도 이번에 이제 그 코드를 찾아낸 모양이네요. 물론 확실하죠, 뭐 다 맞는 건 아닌데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미리 이제 좀 알려주는 그런 네. 기능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네. 네. 우리나라에도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베를린에서 나오는 거는 4680 배터리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좋을까요? 네. 4680 셀이 적용된 모델 Y 같으면 이제 주행거리도 더 늘어나죠. 네. 그러면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를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네. 줄이면 또 좋은 게 효율 자체는 늘어나잖아요. 네. 공차 중량이 줄어드니까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만큼 또 비용도 더 싸질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4680 셀 그 배터리 데이 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차체 강성을 보강하기도 하고 네. 배터리로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비행기 날개
비행기 날개 안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다닌다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그 아이디어를 이제 뭐 전기차에 적용해서 배터리를 자체가 이제 예, 뼈대가 프레임처럼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니까 뭐 이제 안전성도 더 좋아질 테고. 아무튼 전자제품은 테슬라 차는 전자제품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죽기 바로 직전에 사요. 근데 뭐 사실 비싸죠? 저희 2017년에 받은 모델 S도 저는 매우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남들보다 네. 좋은 기능을 누리는 것만 네, 사야겠다 네. 딱 생각했을 때 사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은 그 샤오펑. 네. 샤오펑 뭐 저희가 뉴스 할 때마다 꼭 중국 전기차 얘기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으네요. 요즘은 니오보다 샤오펑이 또 더 잘 나가더라고요. 주가 면에서 봐도. 네, 뭐 거의 아무튼 시총이 좀 비등비등해졌죠. 적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샤오펑이 최근에 잘 나가는 거는 3분기 때 샤오펑이 전체 판매 대수가 8,000대 정도 됐습니다. 매출이 많이 늘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P7이라는 완전히 그 모델 S와 모델 3 사이 정도 된 차급의 그 차를 이제 그 완전 그 테슬라 완전 베끼다시피 한 차를 내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면서 아. 기존에 있던 SUV 차량은 잘 안 팔리고 가격도 낮은데 네. 상대적으로 더 비싸면서 비싸기도 하면서 잘 팔리니까 이게 이제 수익성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회사가 발전하겠다라는 그 느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그런데 뛰었군요. 이제 대박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이게 광군제라는지 정확하게 광군제라고 혹시 아세요? 알리바바가 네. 네. 11월 달에 하는 거 네. 있잖아요. 11월 11일 날. 엄청 뭐 물건 많이 팔리는 네. 그때 그 알리바바 사이트에 이걸 온라인으로 판매를 올렸는데 5분 샤오펑 만에 차를 5분 만에 10,000대가 다 팔렸대요. 와 5분 만에 만대요? 네. 그러니까 원래 샤오펑이 4분기 때 그 자기들이 예고했던 그 예상 판매량이 한 10,000대 뭐 전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온라인에서 뭐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몇 분 만에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만큼 중국 소비자들은 뭐 테슬라 베꼈건 말았건 그런 건 관계없고 싸고 좋은 차면 잘 베꼈네. 이거 잘 베낄수록 잘 훌륭한데? 팔린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랑은 좀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네. 또 그 가격대에 그 정도 성능인데 제대로 베꼈다. 이러면 또 이제 중국 분들이 또 들으면 또 존중해주는. 중국 분들이 들으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조금 그 자체의 문화를 존중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그 IP 이런 이슈에서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지적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테슬라에서 그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도 그 훔쳐 간 네. 직원이 거기 입사를 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뭐 네.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 그대로 베낀 것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게 특수한 그런 정석 네.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이 가격에 이런 정도의 기능이 좋다. 사실 저도 봤더니 가격대 대비해서는 정말 괜찮더라고요. 네. 지금 전해드릴 뉴스가 사실 그거하고 이제 베낀 그 얘기인데 네. 샤오펑이 이제 자율주행에 라이다를 쓰기로 했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초기 개발을 하던 사람이 그 기술을 가지고 샤오펑으로 가서 뭐 소송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고 뭐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라이다를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 테슬라하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트위터에 또 어떤 분이 혹시 테슬라를 베꼈다는 논란을 피해 가려고 이제 테슬라하고는 다른 방식인 것처럼 하려고 라이다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트윗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거기에 또 참여를 했어요. 발끈하죠. 사실. 많은 얘기를 네. 또 그대로 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또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샤오펑은 테슬라만 베낀 게 아니고 애플도 베꼈다. 그러니까 저도 뉴스 찾아보니까 네. 있더라고요. 원래 애플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코드를 빼내가지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잡혔죠. 뭐 네. 기소되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샤오펑 지원이 또 관련이 돼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오토파일럿 초창기 버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그 뉴럴넷 연산 컴퓨터 같은 거는 샤오펑은 가지고 적용이 안 있지도 됐죠. 않고 도저 컴퓨터도 네. 앞으로 안 될 테고. 뭐 그런 얘기를 네. 해서 이제 그 베끼긴 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를 네.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그 FSD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라넷을 적용해서 하이드라넷이라는 게 결국 8개의 카메라에서 오는 정보를 네. 하나로 합쳐가지고 3차원의 공간처럼 재해석하는 거기다 이제 4D까지 네. 시간까지 넣어서 그게 이제 하이드라넷이고 나중에는 내년부터는 여기다 도조 컴퓨터가 이제 슈퍼컴퓨터가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네. 인간이 특정한 사건을 라벨링할 필요 없이 네. 그냥 슈퍼컴퓨터가 모든 데이터를 알아서 흡수해가지고 소화해가지고 코너 케이스, 엣지 케이스를 제거해 나가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샤오펑 같은 경우는 초기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가져간 거고 그걸 그대로 이식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서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의 FSD 베타 같은 그런 그 성능은 흉내를 못 내겠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가의 보도처럼 보통 이제 그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들이 초기에 그 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꺼내드는 카드가 라이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이다를 쓰겠다라고 한 게 아니냐. 네. 결국은 이제 기술적 장벽을 해결하지 못해서 라이다를 추가로 투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어진 대화에도 사실 일론 머스크 이제 라이다에 대한 얘기 또 나오는데 뭐 지난번에 기자가 뭐 공짜로 줘도 안 쓰겠냐고 공짜로 줘도 안 쓴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라이다를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나는 라이다 싫어하는 거 아니다. 사실 스페이스X의 그 뭡니까 우주 정거장에 도킹할 때 그럴 때 다 라이다를 쓰고 있다. 그렇죠. 라이다 기술을 쓰고 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자율주행에 라이다를 쓰는 거는 넌센스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로컬 맥시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문 개발자는 아니니까 네.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라이다를 썼을 경우에 워낙 정확하게 주변을 다 인식을 하잖아요. 네. 인식만 하는 거죠, 사실. 인식만. 네.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왜냐하면 라이다는 그냥 그 기계일 뿐이고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고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렇죠. 것처럼 색깔도 개인지 보고 고양인지 네.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떠한 또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그러니까요. 없죠. 그러니까 라이다는 딱 거기서 멈춰 있는데 그런 로컬 맥시멈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이제 진짜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갈 수가 있는데 라이다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메라로 하는 뉴럴넷 또 도조 컴퓨터 이런 방식은 사람처럼 약간의 사고를 하게 되니까 네. 거기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자율주행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테슬라 방식이고 라이다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라이다가 가지고 있는 또 약점이 있잖아요. 네. 악천 후에는 뭐 무용지물이 되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 소모량도 워낙 많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연산량도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라이다 같은 것들이 이제 헤비하게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그 오토파일럿에 쓴 뭐 전력 소모량이나 연산량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 라이다까지 쓰게 되면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전기차가 배터리가 주행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배터리가 이거 자율주행하기 연산에 다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네. 좀 헤비하지 않은 라이트한 시스템으로 성능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게 테슬라의 전략인 것 같고 네. 그게 맞죠 사실은. 그렇죠. 어려워서 그렇지. 뭐 라이다도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뭐 전력 소모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가격, 개선될지는 네.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주변 교통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 결국은 라이다 진영에서도 카메라를 통한 뭐 이런 게 도입되지 않으면 그렇죠. 완전한 백업을 자율주행은 써야겠죠. 네. 네. 뭐 주행 보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완전한 자율주행까지는 가기 어렵죠. 또 뭐 이제 테슬라도 사실 카메라 그 해상도 같은 게 뛰어나진 않잖아요. 네. 저희가 블랙박스 영상이나 센트리 모드 영상 봐도 해상도가 상당히 낮은데 그 부분도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언제든 업데이트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암시를 한 걸로 봐서 이제 4K 카메라라든가 네, 그런 또 HDR 명암비가 확실하게 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부품도 업데이트 할 것처럼 암시를 또 하셨더라고요. 원래 한 해 그 메이저 업데이트, 펌웨어 메이저 업데이트 한 번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펌웨어 9, 펌웨어 펌웨어 10, 네. 이제 펌웨어 11 나올 차례인데 올해 사실 아무 뉴스가 없었어요. 제 추측에는 아마 FSD 쪽의 개발자들이 완전히 올인하다 보니까 그죠? 네. 그 작년에 펌웨어 10 같은 그런 업데이트가 올해 없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걸 약간 티징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 할리데이 때 큰 선물 나간다. 선물 나간다. 네. 그 얘기를 했고 또 너희들이 정말 원하던 것도 있고 전혀 모르던 것도 있을 것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정말 그 뭐라고 이게 속으로 이렇게 쪼이게 하는 데는 정말 최고예요. 이제 우리가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뉴스로도 많이 나온 그런 얘기들이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무슨 기능을 준다고 하니까 그게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엔 그게 할리데이 시즌의 펌웨어 11 같은 메이저 업데이트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매체들도 네, 좀 그렇게 추천하는 게 있던데 많던데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예전에 뭐 산타클로스 이스터에그 같은 네. 거 또 방구 모드 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재밌는 거 캠퍼 모드. 네, 뭐. 한두 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기능 몇 개 정도는 그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뭐 12월 25일 그 무렵이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뭐 리버스 서몬 이런 거 혹시 깜짝 넣어주지 아 않을까요? 그러면 리버스 서먼이면 거의 FSD 기능인데 그게 그러면 진짜 좋죠. 아마 이건 뭐 역시나 행복 회로긴 한데 연말까지 어쨌든 회사에서는 그 FSD 베타 버전을 공식화해서 정식 네. 버전으로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을 거고요. 네네.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 개선된 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 얘기도 했어요. 그 네. 배포 범위를 훨씬 넓히겠다고 네. 트위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아마 이제 연말 선물로 전체 그러면 북미 유저들 전부 FSD 그럴 수가 있는데 글로벌로 보면은 그럼 우린 뭐냐 크리스마스 선물 이랬을 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선물을 네. 미국이 아닌 지역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론 산타가 그런 생각을. 자 그리고 또 하나 엄청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뭐죠? 그 테슬라 데킬라 그 지난번에 우리 뉴스 때 한번 사보려고 그랬는데 술이 워낙 규제가 심하고 일론도 그 얘기했어요. 네. 그 술이라는 거는 이거를 글로벌로 봤을 때 워낙 규제가 심하고 맞습니다. 네. 뭐 세금도 막 주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판매를 못 하는데 대신에 컵 네. 그리고 그 술병 네. 이걸 팔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서 그냥 술이 안 담겨 있으니까 그래. 병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보셨어요? 이베이에서 빈병이 1,500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빈병 사서 거기에 버리차 담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데킬라 병하고 컵 같은 거는 팔 계획이 있다고. 일론 거기다 뭐 머스크가 정말 얘기를 데킬라 사서 놀아도 되는. 근데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센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객들의 요구라든가 유저들의 그런 막 트윗으로 엄청 징징대잖아요. 네. 사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데. 물론 뭐 그걸- 여러분이 다 그걸 네. 전체를 다 스크리닝 하진 않겠지만 그럼요. 네, 어쨌든 굉장히 활발하게 귀찮아할 수도 소통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서가 아마 있겠죠. 재미를 좀 재밌잖아요, 사실. 네. 고객들이 봤을 때는. 네. 그것도 그 회사의 CEO가 직접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하니까.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거는 센트리 모드 쓰세요, 많이?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차구나. 아니요, 저 됩니다. 죄송합니다, 됩니다. 아니, 센트리 모드가 저 2.5입니다. 하도요. 2.5는 녹화도 돼요? 네. 아니, 이 같은 17년에 받은 차인데도 이렇게 저는 연말에 받았고 왜냐면 이게 11월 달에 나온 차. 그렇구나. 네. 저 되는데 네. 저는 그 집이랑 회사에서는 많이 안 쓰고요. 네. 전력 소모량이 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전력 전기를 네. 많이 잡아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낯선 곳 이런 데는 이제 쓰죠. 그쵸. 혹시 문콕 당할 수도 있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비 오는 날을 나무가 흔들리다든가 아니면 앞에 뭐 통행량이 많다든가 하면 계속 찍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전력 소모량 엄청 어마어마하게 네. 그게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민감도를 좀 낮춰놓으면 정말 차 근처에 와서 이렇게 얼쩡얼쩡 하는 것만 찍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런 충격도 좀 강한 네, 충격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민감도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옵션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누가 요구를 했는데 일론이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도 12월 그 크리스마스 선물 그런 때 아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건 뭐 싶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네.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그 테슬라 개발자들한테는 사실 야 그럼 네가 해봐. 극한 항상 뭐 얘기하는 FSD 하기도 지금 죽겠는데. 테슬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극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응원을 해주세요. 뭐 우리 얘기 못 듣겠지만 테슬라 개발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네. 언제든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한 주 동안의 소식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사실 시간을 들여서 또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정성을 들여서 사실 만드는 컨텐츠인데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여기저기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또 더 힘이 나서 잘할 수가 있잖아요. 네. 또 좋아요,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얘기는 원래 태원님 맨날 하던 건데 오늘 제가 얘기했네. 자,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오늘 안 해도 돼요.